안녕하세요. 재테크메이트입니다. 최근 들어 국내 ETF 시장에서 한 가지 테마가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다양한 정책들의 변화가 바탕이 되면서 배당주로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고배당주들로 구성된 국내 고배당 ETF 역시 코스피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국내 고배당 ETF들의 시총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 달간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외 주식형 ETF들 중에서 당당하게 자금 유입 18위와 21위를 차지한 종목이 바로 플러스 고배당주, 솔 코리아 고배당 두 종목이었습니다. 쟁쟁한 미국 지수형 ETF들과의 경쟁에서 순위권에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인기가 높아진 국내 고배당 ETF들 중에서 시총 및 종목 선정 로직 등을 바탕으로 7개의 국내 고배당 ETF를 선별해봤고, 해당 ETF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어떤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7개의 종목들을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플러스 고배당주입니다. 플러스 고배당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근본 있는 고배당 ETF이며 시총은 1조 8,400억으로 압도적인 자산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2년에 상장 후 현재까지 꾸준히 배당금도 성장하면서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고배당주 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시총이 높은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입니다. 이 종목은 23년도에 상장한 이후 현재 시총 6,100억을 기록 중이며 은행 종목들로만 구성되어 높은 배당률을 바탕으로 상장 이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로 SCHD의 로직을 곡장으로 가져온 종목으로 상장 후 7개월이 지난 현재 4,500억의 자산 규모로 역시나 인기가 많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고배당 ETF는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가장 높은 자산 규모로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솔에서 마찬가지로 금융주로만 구성된 솔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도 24년도에 출시가 되었고, 타이거 대비 자산 규모는 작지만 이 종목 역시 꾸준히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솔 코리아 고배당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종목들과 감액 배당 종목들로 구성이 되면서 높은 배당률 뿐만 아니라 고배당주들의 주가 성장까지 고려한 ETF로 출시되자마자 높은 인기를 얻으며 벌써 시총이 2,400억을 돌파했습니다. 배당주 분리과세는 ETF에게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분리과세 대상 종목들로 자금이 유입될 경우 이런 종목들로 구성된 ETF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10은 마찬가지로 금융주에 100% 집중하면서 고배당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상장한 에이스 고배당주는 단순한 고배당 뿐만 아니라 고배당에 따른 배당락으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 배당락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을 하면서 기존의 고배당 ETF들과는 달리 참신한 컨셉으로 주목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7개의 핵심 국내 고배당 ETF들을 추려서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구성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배당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ETF들에 비해 종목 수는 적은 편입니다. 금융주로만 구성되어 있는 타이거은행 고배당, 솔 금융지주, 그리고 코덱스 금융 고배당은 모두 10개의 종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종목들은 플러스 고배당주는 30개의 종목으로,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역시 30개, 솔 코리아 고배당 역시 30개의 종목, 마지막으로 최근에 상장한 에이스 고배당주는 20개의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개가 넘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도 상위 10개 기업의 비중은 약 50% 수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종목 수에 이어서 섹터별 비중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타이거은행 고배당, 솔 금융지주, 코덱스 금융 고배당은 금융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 금융섹터 10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플러스 고배당주는 오늘 살펴보는 7개 ETF 중에서 가장 다양한 섹터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총 7개의 섹터에 고루 분산되어 있으나 역시나 고배당 ETF답게 금융섹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이 종목 역시 5개의 섹터로 분산이 되어 있으며 금융주의 비중이 가장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솔 코리아 고배당 역시 5개의 섹터로 분산되어 있으며 금융주의 비중이 56%로 절반을 넘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스 고배당주입니다. 이 역시 5개의 섹터 중 금융 섹터가 6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섹터로 분산되어 있는 ETF들도 금융을 제외하면 경기소비재, 산업재, 필수소비재 순으로 대부분
대부분 비슷한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S&P 500, 나스닥, 국내 코스피 같은 지수형 ETF가 아니라면 ETF 투자 고려 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종목 구성 유니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사실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종목이지만 SCHD가 인기를 끈 것도 이 종목 구성 유니버스를 바탕으로 좋은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인데, 이번 고배당주 ETF들도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상세하게 살펴보면 종목 구성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플러스 고배당주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주식 중 거래 대금이 높고 적자를 보지 않으면서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은 30개의 기업을 선별해서 배당 수익률을 바탕으로 비중을 선정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섹터의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타이거 은행 고배당은 은행 종목만을 대상으로 하며 3년 연속 배당을 실시한 종목으로 10개의 종목을 선정합니다. 이때 은행으로 10개의 종목이 채워지지 못할 경우 증권이나 보험에 한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SCHD의 로직을 국장으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SCHD와 동일한 방식이지만 국내 주식시장에 맞게 종목수는 3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솔 금융지주는 주요 키워드로 배당 스크리닝 그리고 자사주 취득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지수 회사 중 예상 배당률이 업계 평균을 상회하고 종목 선정 6개월 이전에 자사주 취득 이력이 있는 종목들로 선정을 합니다. 솔 코리아 고배당의 키워드는 주주 환원으로 대표되는 배당 분리과세, 자사주 취득, 그리고 감액 배당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배당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외 비중은 감액 배당이라고 해서 회사에 유보된 자본금을 배당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배당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 배당의 비과세는 ETF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감액 배당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주당 과세 표준 금액이 낮아지면서 일반 계좌에서도 더 적은 세금만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종목은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의 자금이 유입될 경우 ETF의 주가 상승까지 고려한다는 컨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코덱스 금융 고배당은 금융 종목 중 배당을 많이 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스 고배당주는 5년 연속 배당을 실시하면서 시총과 거래량이 높고 배당 성향이 적정 수준의 기업들로 1차 선별을 하고 난 뒤 재무 건전성, 배당 증가율, 배당락 회복이 부진한 기업들을 제외한 후 20개의 기업을 선별하게 됩니다. 이 순위 조건에서 배당락 후 회복이 더딘 하위 10% 기업을 제외하면서 단순히 고배당이 아니라 주가 상승까지도 고려한 컨셉입니다. 고배당 ETF들을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배당금을 얼마나 그리고 꾸준히 기복 없이 지급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년도에 상장한 ETF들은 아직 배당금 지급 이력이 얼마 없지만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는 매월 48원에서 5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아직 기간은 짧지만 꾸준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금융 고배당과 솔 코리아 고배당은 아직 배당금 지급 횟수가 2회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판단하기엔 이르지만 코덱스 금융 고배당은 금융섹터 100% 종목이라고 봤을 때는 예상보다 낮은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 코리아 고배당은 첫 번째 배당금은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나왔고 두 번째 배당금이 61원으로 0.56%의 월 배당률을 기록했는데 이 정도 수치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면 매력적인 배당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는 24년 5월부터 월배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24년도에는 매월 0.4%대의 월 배당률을 기록했지만 25년 들어 주가가 급등했으나 배당금은 그만큼 상승하지 못하면서 배당률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월 꾸준하게 그리고 조금씩 상승하면서 매우 안정적인 배당금 흐름을 보여주며 역시나 인기가 많은 이유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타이거은행 고배당 역시 작년에 비해 올해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배당률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배당금도 작년 연말에는 일부 상승했다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는 소폭 감소하면서 배당금의 기복이 있고 작년 말보다 올해는 주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배당금은 비슷하면서 배당률이 많이 줄어든 것은 아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솔 금융지주는 앞선 두 개의 종목보다 더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배당금이 적게는 51원에서 많게는 73원까지 올랐다가 11월에는 다시 50원대로 줄어들면서 경쟁 종목들 대비 배당금 지급에 편차가 있는 편입니다. 25년도 이전 상장했던 종목들의 올해 기준 연 배당률을 단순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직 12월 배당금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단순하게 11월과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주가 역시 11월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플러스 고배당주는 25년 기준 시가 배당
배당률은 배당금 총액 866원, 배당률은 4.08%로 예상이 됩니다. 타이거은행 고배당은 844원으로 3.98%가 예상이 되며 서울금융지주는 731원으로 4.26%의 배당률이 예상이 됩니다. 해당 종목들의 정확한 시가 배당률은 12월 29일에 배당금이 공개된 이후에 월배당 영상으로 다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장 후 얼마 되지 않은 ETF를 선택할 때 특히 고배당 ETF들은 이 종목이 배당을 얼마나 줄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뜻 투자하기가 망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높은 성능으로 유명한 제미나이 프로에게 각 ETF들의 전체 구성 종목과 각 종목별 비중을 제시하고 각 개별 종목들의 배당률을 바탕으로 해당 ETF의 26년도 예상 배당률을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달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결과값을 받아봤습니다. 그 결과 플러스 고배당주는 5.8에서 6.2%, 타이거은행 고배당은 5.7에서 6.4%,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는 4.2에서 4.5%, 서울금융지주는 4.8에서 5.3, 서울코리아 고배당은 5.4에서 5.9, 코덱스 금융 고배당은 5.8에서 6.5, 에이스 고배당주는 5.3에서 5.7%의 예상 배당률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값은 AI가 만든 결과값이고 각 종목들의 리밸런싱 등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단순 예상치이기 때문에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배당률 결과로만 보면 아무래도 금융주 섹터에 몰빵된 ETF들이 섹터가 분산된 종목들에 대비 최대 배당률이 조금 더 높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미나이를 통해 얻은 26년도 예상 배당률과 각 종목들의 종목 구성 유니버스 등을 고려해서 제가 생각한 종목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는 다양한 섹터의 밸런스를 보여주면서 가장 근본 있는 고배당 ETF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이거은행 고배당은 개별 종목 중 배당률이 높은 기업인 기업은행의 비중이 가장 높으면서 높은 배당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ETF입니다.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는 종목 로직 자체가 현재의 고배당 모델은 미래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ETF입니다. 서울금융지주는 자사주 취득 등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과 주가 상승 두 가지를 모두 기대해 볼 수 있는 ETF입니다. 서울코리아 고배당 역시 주주환원 정책들을 우선으로 삼으면서 고배당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맥배당 종목들은 저희 같은 일반 주주에게는 ETF에도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덱스 금융 고배당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주 중 고배당 종목들로 구성이 되며 높은 배당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ETF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스 고배당주는 배당주 회복까지 고려하면서 안정적인 배당과 주가 상승까지 고려할 수 있는 ETF이며 첫 번째 배당금이 공개가 된 이후 조금 더 자세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개의 ETF들은 단순히 현재의 높은 배당뿐만 아니라 주주환원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종목 구성 유니버스에 가중치를 주면서 주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ETF들인 만큼 앞으로도 꾸준하게 자금이 유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자 성향별로 어떤 ETF들을 선택을 해야 할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배당주 ETF를 선택할 때 나는 다른 것보다 높은 배당률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금융섹터 100%로 구성된 타이거은행 고배당, 서울금융지주, 코덱스 금융 고배당 중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배당 주기에 따라 월중과 월말 배당 종목을 선택한다면 2주 간격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주에 100% 몰빵된 것보다 다양한 섹터에 분산이 되고 더불어 주가 상승까지 고려를 한다면 플러스 고배당주와 솔코리아 고배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30개의 종목으로 5개 이상 섹터로 분산이 되어 있으며 두 종목의 배당 주기 역시 다르기 때문에 조합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장의 높은 고배당보다는 배당금은 적정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미래 성장성까지 고려를 한다면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그리고 에이스 고배당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연금 계좌에서 미국 지수형 ETF에 투자하는 게 메인이지만 일반 계좌에서도 월 100만원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목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는 국내 고배당 ETF를 본격적으로 모아갈 예정입니다. 오늘 살펴본 7개 종목 중에서 일반 계좌에서 가장 적합한 건 가맥 배당으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솔
코리아 고배당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계속해서 월 배당률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정보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고배당 ETF를 선택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